손흥민 선수가 시켰다는 조규성의 한마디는 그날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단순한 농담이나 분위기 띄우기용 멘트로 치부하기 어려운 어떤 기류를 즉시 느꼈습니다. 조규성이 던진 이 문장은 대표팀 내부에서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긴장감을 그대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결국 경기장 밖까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왜 손흥민이 그 말을 했는지, 왜 조규성이 그 말을 숨기지 않고 곧바로 공개했는지, 이 단순한 문장 뒤에는 단순한 한 골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열한 흐름이 숨겨져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볼리비아전은 시작할 때부터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표팀 내부에서는 선수들 간 역할 분담 문제와 전술적 혼선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경쟁과 기류가 존재했고 경기력 전반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 초반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며 무언가 억눌려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고 그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뚜렷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반 중반 흐름을 뒤집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규성의 선제골이 터지며 경기장이 순간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조규성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형이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찰 상황이 아니었는데 형이 지금이야 너가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미소 속에서 나온 문장이었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팬들은 곧바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손흥민은 자신이 아니라 조규성에게 찬스를 넘겼는가? 그리고 왜 조규성은 이 사실을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는가? 저는 이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대표팀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논란은 두 갈래로 빠르게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손흥민의 리더십이 전술적 영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홍명보 감독의 존재감과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른바 탁자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라커룸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따르면 선수들 사이에서는 선제골 장면이 감독의 지시가 아니라 손흥민의 판단이었다는 말이 빠르게 퍼졌고 코칭 스태프 역시 이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경기 흐름을 읽고 즉각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선수들은 감독보다 선수가 전술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안함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표팀 내부에서도 뚜렷한 의견의 분리가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은 결국 기자회견장에서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은 집중적으로 질문을 퍼부으며 전술 지시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 팀 내 권한 구조가 흔들리는 것이 사실인지, 조규성의 발언에 대한 감독의 입장이 무엇인지 등을 빠르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결국 타짜를 강하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생중계로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대한민국 축구계 전체가 숨을 삼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SNS와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관련 키워드로 뒤덮였고 여론 역시 감독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으로 들끓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과 조규성의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의 대화가 감독보다 더 큰 파장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 대표팀이 전술의 중심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실력과 커리어를 바탕으로 한 대표팀의 절대적 리더이고 조규성은 그 뒤를 잇는 핵심 공격 자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한마디는 팀 전체 흐름을 바꾸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이 흐름을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순간 그 무게는 갈등의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손흥민은 정말 전술적으로 조규성에게 골을 지시한 것일까요? 아니면 경기 흐름을 읽고 후배에게 기회를 준 것일까요? 내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이 조규성에게 지금 네가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술적 지시라기보다는 주장으로서 경기 흐름을 살리기 위한 직관적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조규성이 이날 경기에서 더 좋은 컨디션이었고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공개된 방식이었습니다. 조규성은 그저 솔직하게 말했지만 그 솔직함이 선수가 감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바로 그 프레임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선수들 간의 소통이 감독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느꼈습니다. 사건 이후 대표팀 내부 분위기는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았고 홍명보 감독은 즉시 전술회의를 소집해 선수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장은 경기를 이끌 수 있지만 전술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단순한 원칙의 확인을 넘어 대표팀이 앞으로 어떤 구조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이 향한 대상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조규성의 인터뷰는 팬들에게는 웃음을 주는 장면이었지만 대표팀 내부에는 묵직한 여파를 남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놓였고 홍명보 감독 역시 팀 내 균형을 되찾아야 하는 더욱 큰 압박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조규성은 많은 팬들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어 기쁘다며 오랜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할 줄 몰랐는데 손흥민이 기회를 주어 골까지 넣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벅찬 감정은 골 세리머니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유니폼을 두드리며 전력 질주한 뒤 코너킥 플래그를 움켜쥐고 외치는 장면에서 그동안 쌓였던 갈증과 감격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이후 동료들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랜만에 대표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민재가 사진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규성은 경기 전부터 골을 넣으면 반드시 세리머니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리머니를 준비하던 순간 월드컵 문구가 눈에 들어오며 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활약이 더 놀라운 이유는 얼마 전까지 길었던 재활의 늪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규성은 부상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자체가 긴장보다 즐거움에 가까웠고 다시 대표팀의 그라운드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골은 그에게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꿈을 다시 품게 해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큰 키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라는 점에서 기존 공격수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는 꾸준히 득점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주전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명확합니다. 조규성의 말 한마디가 대표팀 전체의 흐름을 뒤흔든 날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지닌 무게, 후배의 솔직한 표현, 그리고 감독의 흔들린 권위가 한 지점에서 충돌하며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새로운 세대와 기존 리더십이 맞물리는 중요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대표팀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한국 축구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